왜 이렇게 막판을 갈수록 결석하시는 분이 많으시지? 자, 오늘 우리가 몇 페이지 봐야 되냐면 290페이지인가요? 아니구나. 몇 페이지 봐야 되냐면 277페이지죠. 277페이지 11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3번이 답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일단 과실 수치 문제인데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치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한다. 항상 조심할 것은 등기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해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요. 항상 여기서는 뭐가 헷갈릴까요? 이전 등기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인도를 기준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인도 전에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죠. 인도 받기 전이더라도 만약에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요때부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냐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취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을 지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는 고려하지 않죠? 이전 등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죠.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 거고, 따라서 과실을 소취하더라도 함께 인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2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이 나오고, 담보 책임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양이 좀 많죠. 그래서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나오니까 맞춰줘야 되겠죠. 이거 뭐 분필이 다 이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담보 책임이 둘로 나뉩니다.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은 이렇죠. 일정한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요 세 가지 내용을 갖는데, 일단 첫 번째 선의의 매수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선의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X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담보책 물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나오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죠. 물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물건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BMW 차가 막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말이 많은데 출제 가능성이 있어지는 건데 보시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해제하거나 해제하고 뭐죠? 원상회복. 돈 줄 테니까 돈 돌려달라. 자동차 가져가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로 뭐죠? 바꿔달라 청구하거나 뭐가 없냐면 수리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세 가지만 인정되고 뭐는 없죠? 보수 청구권, 수리해 주는 거는 없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은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이죠. 일단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항상 언제부터냐면 안날로부터 6월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담보 책임이 끝나고요. 여기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경매에 대해서 가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12번이죠. 옳은 걸 찾는데 3번 보시면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나머지 질문들인데 1번 같은 질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고 매매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 담보팀에 관한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하자 있는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있다. X죠.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13번 틀린 걸 찾는데 5번을 보시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납부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다 X입니다. 일단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근데 언제냐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행불능이 될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요 5번 지문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당시의 시가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죠. 틀린 걸 찾는데 3번 보시면 담보 책임의 면체 특이하게 있는 경우 일단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인데 다만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5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16번이죠. 어떻게 보면은 16번 같은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고 꼭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타이트하게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17번이죠. 3번이 답인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척기간은 권리하자는 1년인데 선이면 어떻게 돼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뭐죠? 한날로부터 1년이죠. 그럼 아주 쉽게 답이 나와요. 3번 보시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죠? 안날로부터 1년이므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8번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에 드는 건 하나죠.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19번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니까 답은 뭐죠? 1번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번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죠. 개똥이한테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똥이 땅이 아니라 말똥이 땅이에요. 권리자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건 뭐예요? 권리하자죠. 근데 개똥이한테 땅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권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뭐의 하자가 있는 거죠? 땅,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을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목적물이 아니라 그 권리하자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X. 그죠? 권리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21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반복적입니다. 22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오시면 환매가 나오는데 일단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번이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간을 뭐 하지도 못하죠? 연장도 못한다. 그래서 환매는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고 부동산이면 5년, 동산이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죠? 연장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24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5번에 5번을 보시면 환매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X가 되고 환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연장하지 못한다는 걸 잘 내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7번부터 이제 교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27번 교환계약인데 일단 1번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의 재산권을 서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교환은 뭐죠? 불요식계약이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목적물에 가액이 같지 않으면 보충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정도죠. 근데 실제로 이 개념과 관련돼서는 교환은 유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28번, 29번 반복적이죠. 30번도 뭐 반복적입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화 사례 문제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290페이지 3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전문 중 틀린 것은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환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매매로 바꿔서 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환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답은 아주 쉬워요. 2번 보시면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교환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겠죠. 우측에 4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방법이 둘 중에 한 가지죠.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래야 과실을 수취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 등기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인도받지 않았고요. 대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A가 B 소유 2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수량 부족입니다. 일단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세 가지 경우에만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고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 수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1년이고 언제부터 1년입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3번 A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주문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를 100평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매수 을의 측량의 결과 90평으로 밝혀진 경우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량 부족이죠. 다시 말하면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3번 을이 악인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8번은 뭐 특별한 문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풀어볼 건데 교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꿉니까? 매매로 바꾸면 되고요. 매매 대금 안 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차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는 전세권자 같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에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 부속물 수급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지. 4번 지문처럼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이 물건이 되는 건 아니죠. 물건이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여전히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될 뿐이죠? 대항력이 인정될 뿐인 거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넘겨보시면 4번 문제 가지고 나와 있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입니다.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이 답이죠. 일단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차인의 권리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죠. 임대차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죠. 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차인이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몇 개월 동안 행사하냐면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건물 등의 임차인이죠. 건물 등의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자,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이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그다음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다 뭐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다만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요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이 존속기간에 만료가 됐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마치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때는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입니다. 일단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임대차도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이죠. 최단 기간에 대해서는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죄송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요 소멸 통고를 만약에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어차피 임대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2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요 4가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확실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이거는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유익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에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유익비고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것도 뭐죠? 유익비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겠죠. 뭐 지상물 매수든 부속물 매수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하게 됩니다. 3번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면 이때는 뭐죠? 대항력을 갖고요. 따라서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이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일단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했다가 과부당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는 그렇지 않다. X죠.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 정확히 말하면 소멸 통고란 말은 해지 통고죠.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이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도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을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 풀어보시고 8번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 풀어보진 않을 건데 요거죠. 비용 상한 증거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9번도 뭐죠? 9번은 뭐죠? 당연한 얘기고 넘겨보시면
10번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2번이 답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1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요. 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고요. 부합이 안 됐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4번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자,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의 대상이 됩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다 뭐가 될 수 없어요?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자,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타인의 소유해야 한다.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하나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고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12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두시고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죠? 1번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이 되면 그때는 유익비 상환 문제로 가고 부합이 안 돼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간다. 그 다음에 2번도 보시고 2번은 다시 말하면 동의 또는 매수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요구하는 요건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런 요용이 없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어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요.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 제한에 있죠? 반환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매수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3번이 나오죠. 판례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만 있고요. 임차인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인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여관에서 하룻밤만 잔다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지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한번 풀어보시고 15번입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나 전대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뭐죠? X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16번 문제도 거의 똑같은 문제고요. 답은 뭐죠? 4번인데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뭘 안 했죠? 동의를 안 했으니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17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17, 18번 문제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셔가지고 19번, 20번, 21번도 반복적입니다. 한번 꼼꼼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0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22번이죠. 자,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내용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1번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중요하죠. 3번이 답인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6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경우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증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1번이 답인데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 측에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 1번입니다. 갑은 1998년 3월 10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했어요. 그러면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1번 존속기간은 2년이다. X죠. 왜냐하면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고요. 2번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으므로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고요. 4번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1기 차임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면 그것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자 임차권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다는 것도 깔고 가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1번 자 그러면 토지 임대차고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 임차인에게 뭐가 인정되냐면 지상물 매수 충후권이 인정되는데 이때는 이 건물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불법이든 이런 건 따지지 않으므로 1번 Y 건물이 무효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5 맞는 질문이고요. 물론 2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3번 임대차 기간에 정의가 없는 경우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니까 3번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만약에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죠. 그러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답은 뭐죠? 5번이죠.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뭐 무가든 미등기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이 됩니다. 3번 문제인데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답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답은 2번인데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한다. 또 임대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때 임차인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4번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4번 을병 간의 전대차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5번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또 갑은 을에 대해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3번 지문이죠.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요 4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무단으로 전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요 짧은 문제지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가지고 그냥 5번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기억입니다.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옵니다.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합의 해지했다는 이유로 전차권이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니은번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인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따라서 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게임 끝입니다. 따라서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리얼번 을의 차임 연책이 이익의 차임에 달하여 갑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조금 미면체가 있는데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예로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부합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유익비 상환을 부합하면 유익비 상환을 부합하지 않으면 뭐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문제인데요. 한 번장을 넘겨보신 8번 문제 나오죠. 이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을 임대하고 을은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명도하여 부속물 매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투격하였다. 을은 갑의 동의 얻어 주방시설, 가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 설치 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음 중 옳은 것은이죠. 일단 문제에서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데 조심할 것은 요거는 뭐죠?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반부에 나와 있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여전히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요. 옳은 걸 찾죠. 1번.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므로 갑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유치권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을이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X죠. 갱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그렇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러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므로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도록 인정된다. X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